오늘 이 을사 늑약에 버금가는 이 계묘년 이 국칠 관련된 이 분노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좀 의견을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. 예, 윤미향 의원과 한번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의 상황을 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네, 윤미향 의원님. 네, 저 윤미향입니다. 오늘 지금 그렇게 일제 때 강제징용공들 사실은 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초를 겪었던 당시의 강제징용공 피해자들을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걸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서서 이 대한민국 기업들로 하여금 삼자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일본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네,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사실은 이거는, 뭐, 최악의 외교 참사다.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뭐, 정부는 이게 대승적 결단이다. 또 뭐,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. 네. 또 그 박진 장관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. 한일 관계 미래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. 이 마지막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지 늘 저희가 외교관계에서 2015 한일합의 때도 보면 그렇고 네.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을 우리 정부가 했거든요. 한국 정부가. 그랬죠. 네.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. 그럼 그 다음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 정부가 했던 것을 답습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일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. 네네. 또 다른 한편으로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닌 진정한 사죄다. 시작이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네네네. 이런 걸 보면 이 정부가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하면서도 역시 이것은 해결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본능적으로. 네, 본능적으로. 네네. 그렇게 뭐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에요. 사실은 내용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. 이게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미래를 바라보자. 항상 늘 이건 전형적인 가해자의 어떤 언어 아닌가요? 그렇죠.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해결하는 거예요. 네. 한동훈이 그랬잖아요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잖아요.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. 그렇죠.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 때 네.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어요. 그럼 대법원 판결은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였습니다. 맞습니다. 무엇보다도 뭐 경제적으로 빚을 갚아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. 네. 명백하게 강제 동원은 불법적인 인권 침해다. 네. 이건 경제적인 청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. 보상도 아니고요. 지원금도 아니고 위로금도 아닙니다.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. 배상이라는 거의 의미는 잘못에 대한 인정도 담겨 있는 거니까요. 당연한 겁니다. 네. 그 배상이라는 표현은 인정과 사죄와 배상이 담겨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제3자 변제 그 해법에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것의 배경은 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사자인 가해 기업은 사죄할 생각도 없고 배상할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또 하나 제3자 중에 또 하나인 피해 당사자 원고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미 우린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부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빚을 갚아야 하는 가해 기업도 우리는 배상하지 않겠다. 네. 그다음에 그 빚을 받아야 돼. 그 돈을 채무를 받아야 될 피해 당사자 원고도 우리는 그거 돈 받지 않겠다. 우리는 한국 기업의 돈 받지 않겠다. 네. 우리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제3자 변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률상으로도 성사되지 않는 거죠. 그런데 그렇군요. 이것이 무슨 대승적 결단이다.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, 정말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피해자에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는 명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,
또다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배하고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를 대신하겠다라고 피해국 정부가 나선 것. 네.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의 거의 뭐 기시감이 드는 어떤 한 장면이 있었어요. 그게 2016년도였나요? 당시에 박근혜 정부, 그러니까 윤영세 외교부 장관하고 일본의 그 외부상이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화해치유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 네.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10억 엔을 출연을 한 다음에 그걸로 대충 퉁치고 해결하자. 네. 당시에 뭐 그게 바로 2015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였죠. 그렇죠. 네. 그것도 사실은 외교 참사였거든요. 저는 그거하고 지금 오늘의 문제가 거의 너무 비슷하게 지금 연상이 되는데, 네. 그때와 오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 숨겼던 내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. 결국은 그겁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맥락이 똑같은 건데요. 네,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않고 네. 일방적으로 합의를 체결한 것이었고, 그렇죠. 다른 한한 가해자는 진정으로 이 범죄에 대한,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인정도 사죄도 네, 배상할 자세도 또 그 의사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5 한일합의도 만들어졌고, 네. 오늘 2023 316이죠. 그렇죠. 306 합의도 협상도 발표되었다. 이 맥락은 어쩌면 너무나 똑같다. 그런데 제가 듣기로 2015년 12월 28일 그 합의가 발표되는 그날, 네,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 모두가 다, 야,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분위기였고, 그렇죠. 제가 다른 기자에게 전해 듣기로 보수로 대표되는 한 언론사의 기자도, 야, 이건 을사늑약의 수준과 같은 그런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네. 근데 오늘 것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참담한 상황이죠. 우리 기업에게 돈을 받아서, 그러니까요. 더군다나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요. 네, 행정부가 사법부의 어떤 권리에 개입을 해서 배상을 하지 못하게 또 어떤 기다려라. 네. 예를 들면 현금화하는 것을 기다려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헌법상 명확하게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깨트리는 위헌을 하는 행태를 한국 정부가 한 거죠. 네. 이건 심각합니다. 이것을 그때 2015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이제 이후에 그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, 당시에 또 뭐 정의협에서 나서서 이제 이 합의 자체가 이제 무효다라는 굉장히 어떤 시민적인 운동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잘 가도록 만들었는데, 오늘의 이 합의를 다시 뭐 되돌릴 수는 있을까요?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근데요, 2015 한일합의도 결국은 시민들이 그거 무효화시켰거든요. 시민들이 무효화시켰죠?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촛불 등으로 2015 한일합의는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.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이후에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가 그 2015 한일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네.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. 그건 파기죠. 맞습니다. 다른 하나는 그 2015 한일합의로 세운 화해치유재단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도 청산했어요. 해산됐죠. 법적으로 네. 남아있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네,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, 시민의 힘으로 네. 그 2015 한일합의를 파기했잖아요. 음.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, 이거는 해결이 아니에요, 사실은. 네. 해결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, 또 가해자도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대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제3자에 의해서 변제될 수 없는 거죠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즉 해결이 아닙니다. 아무것도 아닙니다.